수출이, 기본 수열 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출이하고 문자 추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수출이하고 문자 추리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습니다. 봤을 때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쭉 보면 수출이 해서 기본 수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수열, 객차 수열, 반복 수열, 기타 수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 추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추리 분야는 크게 수출이, 문자 추리하고 도형 추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수출이에서는요,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등차 수열이다, 뭐 또 좀 이따 보면 등비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 객차 수열이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수열이라는 말들 정말 듣기도 싫은, 어떻게 보면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싫어가지고 내가 문과 왔는데 또 수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무슨 합을 구하는 공식, 등비 수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규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규칙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앞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에 얻어지는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일정한 걸 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숫자와 이 숫자와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살표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칸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화살표가 주어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 옆에다 적어보면 1, 3, 5, 7, 9, 11, 7이죠. 7, 9, 11, 13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딱 일단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지금 여기다가 6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또 이외에 다른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거는 눈에 쉽게 보이니까 답을 알지만 답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겸손하게 뭐부터 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차이를 보면 더하기 2죠. 더하기 2고 더하기 2고 더하기 2고 더하기 2고 더하기 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건 다 더하기 2구나 해서 규칙이 쉽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더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수추리 같은 경우는 약간은 겸손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규칙들 이렇게 더하기부터 뭐 하려고 시작해. 그냥 나는 곱하기도 보이고 건너뛰는 것도 보이고 막 다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들이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더하기부터 보고 더하기가 안 보인다. 그럼 그 다음에 곱하기 보고, 그럼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 보고, 안 보인다. 그 다음 분수열, 그 다음 뭐 피보나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더하기로 따지니까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 등차 수열이 되네요. 자, 꼭 숫자 이렇게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곱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보죠. 얘입니다. 등비 수열이죠. 앞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자, 이것도요. 한번 보면 이렇게 1, 2, 4, 8, 16, 32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면 여기는 곱하기 2, 그죠?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요, 처음에 할 때 곱하기부터 하지 말고 더하기부터 한번 보죠.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끼리 규칙을 보니까 뭔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곱하기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곱하기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요, 얘하고 얘는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이거하고 이거는 별로 다른 수열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숫자와의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숫자와의 아주 일정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곱하기나 더하기가 바뀌었을 뿐 그 수열이 그 수열이다. 일단 유형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별한 수열, 이 하나 나오죠?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얘죠. 피보나치 수열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1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그죠?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요. 해서 1, 1, 2, 3, 5, 8, 그 다음에 13, 21 쭉 가는데요. 13, 21, 34, 55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꽤 유명한 수열이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이과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생태계나 아니면은 물리, 화학 이런 데서도 뭔가 결합하고 증식하고 이럴 때 이런 순서대로 증식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이건 딱 피보나치는 요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숫자를 주고 피보나치 수열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처음에 예를 들어서 0하고 3하고 4를 줬다고 쳐요. 0은 아니고 3하고 4를 줬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부터 쭉 시작하면 3, 4, 7, 그죠? 그 다음에 11, 18, 29 이런 식으로 가죠? 쭉 가죠. 기본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 방식과 똑같이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숫자는 일단 알아두시되, 이 숫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되, 이 정도까지는 감각으로 외워두시되, 그거 외에 뭔가 규칙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요, 이 피보나치 수열 요것도 제가 좀 전에 드린 약간 겸손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그 앞에와의 차이를 적어 놓고 일단은 시작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걸 적을 필요가 없겠지만요. 근데 대체로 적는 게 좋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더하기 0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더하기 1이에요. 더하기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3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지 몰랐어. 근데 이렇게 적어놨어.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업 시즌이 되면 고등학생들도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뭐 고졸 취업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고등학생이 이걸 보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하기 21이 들어갈 차례고, 여기 이제 34가 들어갈 차례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건 89네요.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을 몰라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그림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피보나치처럼 앞에 두 개를 더한 거나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거나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답이 어떤 과정으로 가든 간에 그 답을 찾아내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안다 모른다 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됐죠?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얘기였고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좀 전에 봤던. 자, 여기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긴 해요. 더하기 6, 더하기 18, 그죠? 더하기 54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래서 요것 간의 관계를 내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곱하기의 관계다.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봐도 좋고요.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봤습니다. 이제 곱하기 3이 나올 차례죠. 그럼 답은 뭐예요? 이런 거 찾을 때도 빨리 찾는 방법은 보세요. 2, 6, 9, 3 뭐가 답이겠어요? 81 곱하기 3이잖아요. 1 곱하기 3은 3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차 개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개차 수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등비냐 등차냐 이런 것들은 말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원리는 이렇습니다. 등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것들. 좀 이따 볼 등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잠깐 볼까요? 1, 3, 7, 13, 2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개차니 뭐니 이런 거를 머릿속에 외워두는 것보다는 아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더해본다는 거죠.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적어놓고 보니까 2, 4, 6, 8. 이 순서가 쉽게 보이죠? 그죠?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죠. 1, 3, 7, 15, 31 이렇게 가잖아요. 63까지 적어보죠. 그럼 여기도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죠. 이제는 더하기 16이죠. 이렇게 더하기 32가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네들과 관계가 보이잖아요. 이게 등비라는 말, 등차라는 말을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모든 적성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 최소한 저하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단어를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거는 더하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구나. 여기도 이거는 곱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해서 일단 적어놓은 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곱하기이고 여기 더하기가 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말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일단 그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첫 번째 유형이 어떤 뭐 숫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 곱하기가 됐건 더하기가 됐건 이걸 봤고요.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개차 수열을 지금 봤단 말입니다. 개차 수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밑에 뭔가 규칙이 있는 거. 이런 걸 봤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하나 보죠. 반복 수열이라는 건데요. 얘입니다. 앞항과 다음 항 사이 여러 개의 연산 기호가 반복적으로 적용된 거. 적어볼게요. 1, 3, 6, 4, 6,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보기 전에요. 일단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더하기 2, 더하기 3. 이제 일단 모르고 일단 보는 거예요. 빼기 2,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6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 3, 2, 2, 6. 뭔가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10까지 하나 더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할 일은 당황하지 마시고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곱하기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3하고 6은 곱하기 1하고 3도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3. 일단 적어볼게요. 3하고 6은요. 곱하기 2죠. 6, 4 없고 4, 6 없고 60이 다시 곱하기 2네요.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위에 적혀있는 것하고 밑에 적혀있는 것하고요. 약간 조합을 해가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곱하기 3이랑 연결하면 뭔가 이렇게 규칙이 안 보이는데 여기 더하기 3을 곱하기로 바꾼다던가 더하기 6을 곱하기로 바꾼다던가 하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놓은 걸 보고 뭔가 대체할 걸 대체하고 대체 안 되는 건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래도 좀 뭔가 규칙이 보인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뭐가 이렇게 있으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부호만 바뀌는 거.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장이 되면 부호가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만 있지만 나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숫자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더하기 곱하기 3 빼기 4 더하기 곱하기 3 빼기 4 이런 식으로요. 그죠? 뭐 응용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죠.